자, 안녕하십니까. 홍한사입니다. 금강조 인재 육성 12계명 중에 첫 번째 1회를 올렸더니 음악이 좀 깔려 있어 가지고 유튜브 쪽에서 저작권 위반 경고가 바로 와서 이것도 참 해먹기 힘드네요. 음악 뭐 우리 한국 사람이 연주한 거 김범선 씨가 연주한 거 한 10초 깔았는데 그걸로 또 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와서 자, 금강조의 인재 육성학의 개요부터 우선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금강조 인재 육성 12계명. 이거는 지금 그 금강조 시반에 내려온 문서를 제가 찍은 거고요. 제1부 끄트머리에 시대를 뛰어넘어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월급 받고 일하는데 뭐 시대를 뛰어넘고 무슨 긍지까지 갖고 이러면 뭐 힘들어서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1400년이나 된 기업이니까 이 소비자 시장을 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네가 짓고 있는 절이 기본적으로 300년 이상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자들은 다 죽고 난 뒤에까지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일단 12계명 개요부터만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따로 시간이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천년 된 기업이라 사연이 복잡해요. 그리고 제가 그 일본 사람이 창업한 기업 같으면 이런 얘기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백제에서 건너간 충남 부여에서 건너간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걸 지금 하는 것이고 책도 그래서 쓴 겁니다. 자, 두 번째, 신뢰를 잃는 것은 하루아침, 그러나 그것을 쌓는 것은 평생이 걸린다. 그렇죠. 이게 그 절을 하나 지려면 그 동원되는 연 인원이 몇천 명 됩니다. 그 몇천 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그 나무 짜맞춤을 하나 잘못한다든지 나무를 좀 깎을 때 좀 성의 없이 깎았다든지 그러면 어느 날 지진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그 하나 때문에 이 절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기술자들이 같이 정말로 신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갑자기 절이 무너질 수가 있다. 지진이 왔을 때. 일본은 뭐 지진도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 궁대공, 즉 경력 40년, 50년의 궁대공들이 그 신입사원 5년 미만 애들을 아주 엄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개요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육성할 때 처음부터 정답을 가르치지 마라. 우선은 해보게 하라. 이런 걸 합니다. 이게 말로 네가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로 자꾸 떠들면 그 애가 이 목수일이라는 거는 몸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몸이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깎아봐. 그리고 걔가 잘못 깎으면 왜 잘못 깎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다시 해보게 해서 두 번째 갖고 왔을 때 또 잘못된 부분을 또 가르쳐 주고 이렇게 그 수정을 해 나가야지 그냥 처음부터 뭐 나무는 이렇게 깎는 거고 잘 봐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이 집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의 그릇보다 일하는 자세가 성장을 결정한다. 뭐 대학교 나온 사람, 뭐 고등학교 나온 사람을 기업체에서 이제 많이 뽑는데 그 사람이 스펙은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성이 잘못되면은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돼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단 말이죠. 이건 다 나중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해 어리광을 부리면 전통을 지키지 못한다. 참 일본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금강조의 선조들이 어리광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에 대해서. 일을 좀 쉽게 해보려고 잔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가야지 이 건물이 오래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야 회사도 계속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 그래야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그렇게 성실을 해야 이 전통을 지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눈앞에 있는 일의 의미를 묻고 또 물어라. 이게 참 어렵고도 아주 어려운 말이죠. 눈앞에 있는 일의 의미를
묻고 또 물어. 신입사원이 갓 들어와갖고 이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나무 기둥을 깎는 거 지금 이 사람 보면 지금 이렇게 큰 지금 절에 그 천장에 들어갈 나무를 이렇게 둥글게 깎고 있잖아요. 이게 일반 이 목조 가옥이나 개인집이나 이런 일반 목조 가옥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절에서만 지금 필요한 이 나무를 깎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이게 곡선으로 이게 깎아서 내리려면 이게 힘들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나무가 나무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짜맞춤이 돼야 되니까 이런 걸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단순하게 지금 나무를 하나 깎는 작업이 아니라 이 나무와 나무들끼리 연결이 됐을 때의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단순한 작업이 단순하지 않은 것이다. 눈앞에 있는 일에 이 간단한 일의 의미를 묻고 또 물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이 현장 감독하고 그 만원사 현장에 가서 지금 이 도면을 보고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다 그런 거를 현장 감독으로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연 인원, 총 동원 인원이 한 2,500명 됐는데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만원사 공사 현장의 개요, 건평이 몇 평이고 나무가 얼마 들어가고 연인이 얼마 동원되고 등등등에 대한 얘기 별도로 한번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일에는 실패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 배우면 된다. 실패할 수 있다.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제대로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너 그것 때문에 너 자르고 해고하고 감봉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거기서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탄력적인 겁니다. 일본의 기업들이. 그다음에 젊었을 때는 벽에 충돌하는 경험을 하라. 그 갓 들어온 신입사원이 봤을 때는요, 나무를 하나 제대로 깎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게 쉬워 보이도 나무 기럭지가 뭐 3m, 4m씩 되고 그걸 갖다 또 곡선으로 그 끌로 또 깎아야 되고 하니까 모든 일 하나하나가 힘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하나하나를 겪어서 극복해 나가서 결국은 이 사람이 궁대공, 이를테면 목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사찰이나 신사는 문화재 수리는 이 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수리를 할 때 보통 50년에서 10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러면 자기가 지금 25살 때 현장에서 일하던 게 75년이나 125년 후에 그 절을 다시 개보수할 일이 생기는데 그때는 거의 자기가 살아있어도 할아버지고 현업을 다 물러났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시 문화재 수리가 이루어지니까 이게 앞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비가 들이치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지진이 오고 이런 그런 복잡한 상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어렵습니다. 쉽게 가려고 이거 뭐 30년 만에 자빠질 건물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금강조는 진도 10, 지진, 진도 10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 얘들이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현재는 진도 10짜리 지진은 온 적이 없습니다. 고베 대지진 때문에 진도 9가 왔어요. 그때 금강조 건물이 안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가기는 그냥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 얘기도 다 드릴 겁니다. 기대되는 인재일수록 상냥하고 엄하게 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성격도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아주 아침에 회사 출근도 정확하게 하고 술도 잘 안 먹고 그리고 열의도 있고 이런 신입사원일수록 상냥하게 가리키는데 대신 일에 관해서는 아주厳しい 엄하게 가리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다. 그다음 현장보다 더 배울 수 있는 장소는 없다. 일본은요 현장의 중요성을 어느 기업이나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뭐 도요타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토의 강소기업들 세계 1위 강소기업이 교토에 32개가 있는데 거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자기의 사수가 하는 걸 견눈질로 보기도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몸으로 체득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12번 목재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라. 이게 참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목재를 세워서 집을 지어서 했는데 그 목재가 은은하게 향기를 뿜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나는 향기겠죠. 그렇지만 그 비싼 나무가 당연히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만드는 사람 자신도 그 목재를 소중히 다루면서 그걸 정확하게 만들면 그 사람의 정성까지도 합쳐져 가지고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이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실제로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에서 크는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벼가 식물인데 무슨 발자국 소리를 듣겠어요. 듣는다는 겁니다. 꽃도요. 꽃도 사람이 봐줘야 이쁘게 핍니다. 제가 연꽃을 보러 다니는 데가 있어요. 한 10년 동안 매 1년에 한 번씩. 거기 아무도 보러 온 사람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한 3시간 앉아서 거기에 핀 꽃 연꽃들을 보면요. 좀 이런 말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연꽃들을 한없이 쳐다보고 있으면요. 다 자빠져 있던 연꽃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서서히 꽃을 피운다. 식물도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에서 향기가 나도록 하라. 자, 여기까지 하는데 지금 10분 걸렸어요. 더 이상 하면 지루하실 거니까 또 다음에 요 한 항목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